몽당님! 네. 저 이번에 주식이신 3월 당첨자 슈퍼제이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방송하기 전에 계좌를 봤어요. 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선점이 좀 보였어요. 첫 번째는 관리 문제예요. 관리 문제. 특정한 금액 대비 적정한 포트폴리오 내 종목 개수가 필요한데 지금 그 개수를 일단 넘어갔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하나고, 그게 관리가 된 시점부터 할 거는 적정 개수 안에 퍼센트로 기준으로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짜리 계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적정 개수를 정하고 그 적정 개수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는 게 현재는 목표예요. 왜냐면은 관리가 안 되다 보면은 방치가 되는데, 방치가 됐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우하향 추세를 탔을 때 그 종목이 전체 포트 비중에 영향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부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건 익절하고 파란색은 물타거나 가만히 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으로 물드는 계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퍼제이크님은 관리 문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법칙은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가용자금 중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몇 퍼센트 정도를 한 종목에 넣을 거냐, 같은 말은 몇 종목을 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칠판 한번 봐보죠. 1억짜리 계좌를 가지고 있고 단순하게 표로 생각해보자고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쭉 돼 있겠죠. 그러면 평균적인 퍼센트로 쳤을 때 이거는 한 종목에 1억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두 종목이니까 5천씩 들어가겠죠. 3.3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가 장기적으로 뭔가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극에 있는 거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거는 극에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몰빵.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 종목 개수 두 종목이나 세 종목까지 가는 거를 좋게 표현하면 집중 투자. 근데 이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하고 현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 종목 개수가 얼추 한 20-3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올려야죠. 1차적으로 해야 될 일 뭐냐면, 다 아픈 손가락이고 다 좋은 종목이라고 내가 매수를 했지만, 첫 번째는 한 주, 막 세 주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기계적으로 없앤다. 두 번째, 개수가 기준이 안 된다면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미미한 걸 없앤다. 왜냐하면 전체 계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딱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종목을 없앨 경우에 현재 상태에서 5종목 내지 8개 종목은 바로 오늘 날짜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1단계예요. 여기까지 완성된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아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차트 배열 상태로 그냥 기계적으로 두 개 나눠버려요. 우상향인 상태와 우하향인 상태. 우상향인 종목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없죠. 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냥 지속 보유. 우하향 중에서 여기서도 몇 개의 종목을 빼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되면은 종목 개수 중에 최소한 3분의 1개는 이제 사라진 상태일 거예요. 이게 현재 슈퍼제이크님의 1차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중독화 현상이에요. 매일 확인하게 되고 매일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한을 둬야 돼요. 3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강제적으로 신규 매수를 금지시켜야 돼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보유하고 있는 관리가 된 현금이 뭉쳐져요. 어느 정도 크기로. 이 다음부터 3박자 분석한 태도로 종목 골라내고 내 기준대로 매매하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 단계를 한번 밟아 나가야 돼요, 지금 제이크님은. 그래서 1차는 제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단박에 할 수 있어요. 한 주나 몇 개 없는 거, 아니면 10,000원 벌고 있거나 10,000원 깨진 거, 이런 것들은 종목의 앞으로의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현재 상태로만 그냥 소팅해서 없애는 거고, 2차에서 들어갈 때는
고민스럽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우하향인 걸 기계적으로 칠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상승이나 내가 마이너스 퍼센트가 커서 회생에 대한 노력을 너무 크게 들여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쳐버릴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 단계까지는 개별적으로 하시고 두 번째 단계의 종목 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마이너스가 가장 많이 들어간 거 하나랑 마이너스 금액이 가장 큰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체크해 볼게요. 세종텔레콤 하나랑요. 세종텔레콤은 마이너스가 가장 큰 종목인가요? 퍼센트가?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 오케이.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세종텔레콤이고 신규 매수가 언제 들어왔었을까요? 제가 첫날 상한가 치고 둘째 날, 이날. 네, 둘째 날. 그러니까 이날은 점상이니까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네네. 사기 힘들었고 네. 아니면 잠깐 풀리는 경우에 샀을 거고 아, 네.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요. 네네. 그죠? 예, 이 시점에 샀어요. 매수한 이유? 아, 그게 제4 통신사 가능성에 대한 그 호재로 봤었고, 그게 아직 날짜가 후에 이제 확정되는 거라서 그 과거에도 제4 통신사를 지원했을 때 네.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추가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제4 통신사가 확정 짓기 전에 한 3, 4일 전에 이제 정리하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삼박자 측면에서 분석을 했을 땐 정보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차트에 대한 매매도 아니고 네네. 그 재무에 대한 뭐 그런 매매도 아니고 정보 매매에 속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갔다는 전제를 두고 이날 하루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날 하루만 네네. 윗꼬리가 몸통의 몇 배나 되죠? 한 8배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평소에 거래량을 압도할 만큼 터졌나요? 네. 평소보다 그럼 못하는 거. 윗꼬리와 거래량이 터진 걸 매매 시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신호를 받아들일까요? 강한 그 신고가 돌파로 나오죠. 강한 신고가 돌파? 예. 주가의 상승분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인 고점 위치에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한 윗꼬리는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예요. 차트를 읽어낸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신고가 돌파라고 봤다면 52주 신고가를 뭐 가는 중이었겠죠. 과거에 큰 자리가 있으니까 역사적은 아닐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그 신호는 다음날 바로 부러진 거예요. 근데 내가 액션을 안 취한 거죠. 이거는 딱 이 3일 만에 에너지가 내가 결정짓는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할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련값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충분히 줬어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을. 근데 정보 분석상, 과거 데이터상 4이동 통신이 움직임이 더 나오더라 라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4이동 통신은 과거에도 아주 단기적인 테마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정 에너지가 빵빵 터졌을 때가 피크가 돼서 결국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회사가 이제 4이동 통신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매도를 안 한다면 세종텔레콤 본연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장기적인 생각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네. 얘는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간단한 사업 구조나 아니면 다트에 가서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2천억대에서 3천억대 매출 구조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순이익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급격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눈에 띄는 거는 유보율이 너무 없어요. 부채 비율이 36% 재작년 기준으로. 근데 그것 또한 분기별로 쪼갰을 때는 늘고 있고 유보율이 그에 대한 속도감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너무 낮아서 안정성 측면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삼박자 중에 재무 부분의 점수를 높게 쳐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걸 끌고 가서 이 자리를 트라이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볼 거냐 아니면 이것들을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진입부터 세종텔레콤을 투자의 용도로 본 게 아니고 매매의 용도로 봤다면 벌써 2, 3일간의 에너지가 끝났다는 거죠. 요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나 개인 매매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신호예요. 그럴 때는 선반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봐야 돼. 아주 단기적인 시간에 초급등을 한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자리는 많아요. 카카오가 현재는 이런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때 보면은 이때도 지금은 정확히 안 보이지만 엄청난 윗꼬리의 음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신호가 깨진 날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역배열 완성하고 1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진 거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눈에 잘 보이죠? 네. 에코프로 BM이 이날이었어요.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몸통에 아주 많은 배수의 윗꼬리를 가지고. 이때가 양봉이다 음봉이다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봉의 모습과 함께 거래량이 제대로 터졌다는 거죠. 세종텔레콤 조그만 종목인데 단기적인 접근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매도의 신호가 차트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 손절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했었어야 되는 자리고, 지금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걸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봤을 때 결정을 한번 지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 자리라는 거죠. 세종텔레콤은 그 정도의 위치인 것 같고, 그 다음 무슨 종목이 있나요? 하나만 더 볼까요? 수익 손실이 가장 큰 게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시가총액 1,400억짜리, 얘도 조그만 스몰캡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구간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꽈배기와 정배열 초입 구간 시작, 동그라미, 21선과 61선의 데드, 이 자리를 하나의 박스권을 그리면 이때의 모든 시세가 다 나왔죠. 이때가 뭐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많이 갔었죠? 근데 AI 그렇죠. 네. 첫 번째 AI 소프트웨어의 붐이 일었을 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에너지가 이격도를 벌리면서 움직이다가 고점에서 움직임이 둔탁해지더니, 만약에 위 고점에서 대량 거래의 음봉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어떤 기준을 또 하나 잡아놔야 될까요? 이평선을 잡으면 돼요. 개인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며칠선과 며칠선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네 하면 기계적으로 보유 물량의 이만큼을 나는 분할 매도 시작하겠네 라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린 사람도 여기서는 노란색이 21선이고 초록색이 61선이에요. 여기는 21과 61이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이고, 이 이격이 기울기가 꺾여 들어간 초입이 이때쯤 될 것 같아요. 노란색이 꺾이는 게 보이시나요? 네네 꺾이는 그렇죠. 겁니다. 그때 주가의 가격이 이 위치니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일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꼭지인지 아닌지 몰랐다면 여기는 확인된 1차 자리. 그 다음 여기가 도는지 안 도는지 몰랐다면 여기가 완벽하게 돈 자리라면 이 밑에는 다 버리고 이 위에도 버리고, 이때부터 분할 매도에 대한 주문을 어떻게 내가 설정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 시작점인 거예요. 기준을 2060의 골든 데드 이런 걸로 잡아놨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61선과 121선까지 데드가 났어요. 중장기가 다 역배열이 된 완성점이죠. 네. 그렇다면 20일과 60일이 다시 돌기 직전에는 그 사람은 이 종목을 안 볼 거예요. 여기서 관심을 가졌으니까 21선이 61선을 땅 하고 치는 정배열 초입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역배열 초입에 이제 관심을 꺾고, 다시 20일과 60일이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 나갈 때, 20일이 다시 60일을 제대로 깰 때, 이럴 때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여기다 하나만 붙이면 돼요. 웬만하면 시장이 조금씩 턴하면서 좋아지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올 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물타기했던 개인이 수급 빈도가 내려가고 그 여타의 기관이나 외인 같은 데가 동시 진행을 하면은 위에도 정배열 초입을 만들거나 밑에도 수급 변화가 동반할 때, 그럴 때 다시 처음 관심을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나 최근에 그 당시에 많이 움직였던 AI 소프트웨어나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라인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최근에 AI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1차 자극을 받았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1차 자극을 받아서.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코난 테크놀로지, MP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움직임이 좋아지는지를 묶어놓고 생각하세요. 좋아지면은 당연히 정배열 초입 꽈배기 돌고 전고점 부시면서 완성을 시키면서 수급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보유를 통해서 현재 마이너스 부분을 좀 상쇄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해야 돼요. 이 종목이 최근에 가장 저점 자리가 어디였지? 대략 25,000원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난 여기까지 만약에 마지막 미련값을 갖고 있어 하면은 여기까지도 생각한다면 이자를 뚫고 내려갈 때는 실행을 해야죠. 늦더라도. 기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자리는 여기서 에너지가 나왔고,
여기는 관심이 안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정배열이거나 정배열을 향해 가고 있거나 정배열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만 관심 가져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오늘부로. 지금은 보유 종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2차, 3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신규로 들어갈 때는 정배열. 그렇죠. 하나 생긴 거죠, 기준이. 그 다음 재무 상태에서 세종텔레콤 같은 재무 상태는 처음부터 접근하면 안 되죠. 그때도 지금 재무였을 거고 지금도 그 재무였을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재료만 봤다는 거죠. 차트와 재무와 정보가 최대한 맞을 때 그 종목을 사들어간다는 개념으로 기준을 하나 정하면 제한적인 돈이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확률적인 상황에서 들어갈 거고 그것들이 아닌 상황은 자동적으로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회피가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종목을 찾아 나가면 외부에서 슈퍼제이크님한테 종목을 계속 던져내더라도 다 튕겨버리는 거죠. 종목을 던졌어요. 역배열이라서 튕겨 나가는 거고 종목을 던졌는데 재무 상태가 극악이라서 튕겨져 나가고 정보 매매를 하려고 던졌어요. 근데 차트나 재무에서 안 받쳐줘서 딱 정보만 보는 것도 튕겨 나가고 첫 번째는 그 기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여유를 조금 두는 거예요. 아직은 역배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정배가 될 것 같아. 아직은 적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 분기 정도 지나면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아. 정보만 내가 좀 봤는데 이 정보가 저 뒤쪽에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거 조금만 분할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확장을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기준을 그것대로 만드는 작업, 세 번째는 원활이 됐을 때 확장.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면은 시간을 들여서 그게 2023년 통이 됐든 아니면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 2차, 3차 세종텔레콤 같은 종목이 내 계좌에 접근할 수 없게끔 가드를 하나 세워야겠죠. 그게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항상 상처를 받아요. 기준을 분명히 지켰는데도 상처받을 수 있고 기준을 지키기로 노력했는데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처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켜 놓고 그래도 계속 트라이 하는 거. 거기서 지면은 언젠가는 시장에서 관심도를 뚝 떨어뜨리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살 돋는 거예요. 어차피 상처받으면. 근데 완전히 찢어지지 않게만 하면 돼요. 그걸 우리는 손절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한적으로 손절매 이 정도는 언제나 나올 수 있어 라는 개념을 탑재를 하면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처 가져가면서 새살 돋다 보면은 그 자리가 다른 상처 안 받는 자리보다 훨씬 더 강해지니까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제이크님은 계좌 상태 한번 체크했고 수정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진입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했으니까 그것들이 1차적, 2차적으로 실행이 된 이후에 달라진 가변적인 중간 단계 포트폴리오 가지고 다시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사람이니까 기분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기분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오늘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제이크님의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한번 정리하고 뭉쳐있는 돈과 관리된 계좌 이거 두 가지를 갖고 오시면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키셔야 됩니다. 네. 기준을 만들고 내가 계속적으로 구조화를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용도. 그게 주식하는 거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슈퍼제이크님, 오늘 농장연 필님께서 기준을 잡는 큰 틀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제가 책으로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직접 오프라인으로 쪽집게 가이드처럼 해주시니까 제가 할 게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종목수 줄이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 중에 큰 종목들은 손에 큰 종목들은 이제 몽단연필님하고 논의해서 줄여나갈 생각에 저 목돈을 만들어서 꼭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 계좌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그 모습을 얼른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앞으로의 마음가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짧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손실 난 거를 메꾸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 꼭 그 손실을 다 메꾸고 싶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초보지만 이제 이번 한 달을 통해서 고수로 발돋움해서
저도 대표님과 같은 100억 부자가 꼭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그럼 우리 100억 부자 화이팅 같이 외쳐봐요. 100억 100억 부자 화이팅! 화이팅! 슈퍼제이크님, 빨리 안 돼. 단계별로. 단계별로.